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2고요. 세로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가로랑 세로를 xcm씩 늘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의 y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새로운 가로인 x 플러스 2 그리고 새로운 세로인 x 플러스 1을 곱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요식을 정리해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라는 것과 같이 y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은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딱 정해지는 대응관계가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x 하나당 y의 값이 하나 정해지는 거. 근데 이런 함수가 심지어 어떻게 생겼냐? y는 2차식이다. 이런 걸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x에 대한 2차 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2차 함수를 모두 찾아달라는데 기억, y는 2차식 꼴이 맞죠? 그래서 기억은 2차 함수가 맞고요. 니은은 아직 계산이 덜 됐으니까 더 해보면 y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또 2차 함수가 맞겠죠. 그리고 디귿 계산 끝까지 해보면 y는 x세제곱 빼기 x 플러스 3이니까요. 얘는 3차식이 있네요. 2차 함수 아니고요. 리을은 얘는 오른쪽 우변이 1차식이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어서 되는 거는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2차 함수가 아니라요.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b랑 c는 0이어도 되지만 x제곱의 개수는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요. 우리가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었죠. a는 0이면 안 된다고 했고. 근데 이런 식을 바로 보기에는 좀 어려우니까요.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을 다 빼버리고 일단 y는 ax제곱이라는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a에다가 1을 넣는 게 가장 쉽겠죠.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순서상을 알아야겠죠? x에다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넣으면 9, 마이너스 2 넣으면 y는 4, 마이너스 1 넣으면 1, 0 넣으면 0, 1 넣으면 1, 2 넣으면 4, 3 넣으면 제곱해서 9가 될 거예요. 이렇게 순서상을 구한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그림 1처럼 이렇게 찍어주시면요. x값이 점점 오른쪽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커지는 거, 그리고 x값이 작아지면 y값이 다시 커지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점점 x값을 더 많이, x의 간격을 점점 더 좁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 이와 같이 형태를 띠게 되고요. 모든 숫자들, 우리가 아는 실수들을 다 표현을 해주시면요. 그림 3처럼 이런 원점을 지나는 곡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걸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포물선 형태가 되어요. 그래서 이러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의 성질은 어떻게 생겼냐? 일단 원점을 지나고요. 그죠? 원점을 지나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래로 볼록하다. 배가 나와 있다 라고 해서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값이요. 원점을 기준으로요. 이 두 개의 값이 계속해서 똑같은 거, 간격이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y값도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y축을 기준으로, 얘는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y축을 기준으로요. 오른쪽에 있는, 즉 x가 0보다 클 때는요. x값이 점점점 내가 큰 걸 넣으면 넣을수록 y값도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즉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x의 값을 이제 엄청 작은 것부터, 엄청 작은 게 왼쪽에 있겠죠? 왼쪽에 있는 숫자를 넣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점 y값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와 비슷하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걔는 반대 모양 이런 그림을 띱니다.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입니다. 요건 우리 대칭을 이용하면 풀 수 있어요. 1학년 때 대칭 우리 어떻게 했냐면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그럼 뭐를 바꾼다? y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y는 x제곱에서 y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걸 예쁘게 y는 이라고 바꿨으면 마이너스 x제곱이다 해서 지금 x축의 대칭인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x축 대칭이다. 두 개의 그래프가 x축 대칭이면 x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질 거고 y축 대칭이면 y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그래프가 두 개가 완전히 포개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y는 2분의 1 x제곱, y는 2x제곱,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했던 y는 x제곱의 그래프까지 총 3개의 x, y 순서쌍을 다 구해본 표예요. 이거를 다 x값을 대입해서 이 x에 대해서 y값을 싹 다 구해준 그런 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요. 같은 x값에 대해서 규칙을 띠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요. y는 x제곱이라는 값을 기준으로요. 함수값을 반으로 하면 2분의 9가 나오고 함수값을 2배로 하면 18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값은요. y는 x제곱의 함수값에 2분의 1배를 해주면 되고 반대로 y는 2x제곱이라는 함수값은요. y는 x제곱의 함수값에 2배를 해주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을 반으로 줄이거나 혹은 2배로 더 크게 점을 찍거나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문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1번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y는 x제곱을 기준으로요. 0일 때는 0을 원점을 그대로 지나고요. 원래는 2,4를 지나는 게 y는 x제곱이었죠. 근데 우리는 y는 2x제곱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의 2배인 2,8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일 때는 함수값이 원래 4였는데 y는 2x제곱이기 때문에 2배를 한 마이너스 2,8을 지나는 그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조금 더 어떤가요? 폭이 조금 더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좀 더 가파르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2번은 y는 2분의 1 x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2,4라는 y는 x제곱이 지나는 y값보다는 반으로 준 2,2를 지나게끔 점을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 4라는 값을 y는 x제곱이 가졌는데 그거의 반인 2, 마이너스 2,2를 찍어주고 함수값을 쭉 그어주면 되겠죠. 정확히 그어주기 위해서 4,일 때도 해볼게요. x가 4일 때는요. 원래 16이었는데 근데 그거의 반인 4,8을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일 때도 원래 y는 x제곱은 마이너스 4,16을 가지는데요. 반한 마이너스 4,8을 지난다 해서 그대로 그림을 쭉 그려주시면 이런 그림이 이제 2번이 되겠죠. 이게 1번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는 폭이 조금 더 어때요? 폭이 조금 더 크죠? 널찍하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요.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일단 원점을 지나는 건 다 똑같은 공통점이고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이 하나 나왔네요. 뭐냐?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두 번째, y축의 대칭이다 라는 거. 그리고 a가 만약에 양수인 경우에는 어떻다?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아까 구했듯이 아래로 볼록한 곡선입니다. 근데 우리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려봤죠?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원점을 지나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였기 때문에 a가 음수이면요, 위로 볼록한 곡선이라는 세 번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요, a의 절대값이 만약에 커지면,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훨씬 더 커지면요, 그래프 폭은요 반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특징 네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y는 ax제곱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요 서로 y값이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x축에 서로 대칭이다 라는 다섯 번째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볼 건데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곡선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이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포물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포물선은요, 어떤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선대칭. 그래서 그 대칭 축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요점 있죠. 요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요, 축이 뭐냐? y축이죠. 다른 말로 x는 0이라고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원점, 항상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 y축을 축으로 하고 원점이 꼭지점인 포물선이다.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크면 반대로 폭은 좁아진다. 그리고 y는 ax제곱의 그래프랑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볼록성이 바뀐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차함수에서 x값의 범위에 대해서 한 말이 없으면요, 그냥 실수 전체로 포물선 모양으로 다 그려주시면 되고요. a의 부호는요, 뭐를 결정했었냐면 그래프 모양,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줬었고, a의 절대값은요, 폭을 결정해서 이게 이렇게 폭이 넓은지 혹은 얄쌍한 폭이 좁은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